안녕하세요. 2019년에 일반행정 직렬 최종 합격한 저는 2015년부터 시작해서 총 4년 반 동안 공부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고시를 붙은 건 아닌데요. 그래서 저는 제가 오랜 기간 동안 공부하면서 제가 한 경험과 시행착오를 토대로 오늘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헌법에 관한 것입니다. 제가 2018년에 48점이라는 성적으로 헌법에 탈락했습니다. 헌법이 2017년에 처음 도입됐는데 2017년에는 헌법이 쉬운 난이도로 나왔고 이 정도 난이도로 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고시 관련 인터넷 기사에서도 앞으로도 헌법 이렇게 쉬운 추세로 유지될 것이라고 공표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믿고 헌법을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어떻게 보면은 대충 공부하고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2018년의 헌법은 생각보다 어려웠고 시중에 있는 7급 헌법 문제보다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난이도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헌법에 탈락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 2019년에는 헌법을 더 열심히 공부해서 84점이라는 성적으로 붙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이 절대평가이지만 헌법이라는 과목을 너무 무시하지 말고 또한 헌법의 꽈락률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헌법부터 먼저 열심히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또한 2018년과 2019년에 모두 어렵게 나왔는데 2018년에는 조문 위주로 어렵게 나왔고 2019년에는 판례 위주로 어렵게 나왔습니다. 판례랑 이제 부속법령 위주로 어렵게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공부, 조문이다, 판례다 그런 특정한 공부 방식을 정하지 마시고 일단은 어떻게 나와도 평균 커트는 60이지만 성적은 80 넘을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헌법을 열심히 공부할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피셋입니다. 이제 피셋 같은 경우는 저는 솔직히 피셋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피셋 점수가 잘 나오는 편이었고 소위 주위에서 말하는 피셋형 인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 경험보다는 다른 이제 합격생, 피셋을 고전한 학교생의 경험이나 그분이 이제 다른 후배들한테 준 조언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너무 기출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보통 이제 많은 수험생분들이 피셋을 공부할 때 기출이 당연히 중요한 건 맞지만 기출을 거의 외우다시피 공부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기출을 외우다시피 공부를 하게 되면은 그것을 이제 실제 시험장 가서 적용을 하지 못하고 성적이 많이 오르지 않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셋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기출을 너무 많이 하기보다는 기출은 최종적인 감을 익히고 그런 수단으로 좀 아껴두시고 일반적인 선생님들 모강이나 혹은 이제 심화 강의 같은 걸 들으면서 피셋의 피지컬을 올릴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 다음은 마지막으로는 2차 시험입니다. 제가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8년에 헌법 탈락한 거 말고는 대부분 2차를 4번이나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3번의 시험을 모두 떨어지고 4번째 2차 시험을 겨우 붙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왜 2차 시험을 3번이나 연속으로 떨어졌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 저는 그 공부를 함에 있어서 이건 칠판을 좀 네, 근데 이거 어차피 그 두 가지 문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공부를 하다 보면은 보통 이제 계단식으로 실력이 오른다 그러죠. 계단식으로 실력이 안 오르다가 어느 순간에는 실력이 확 오르는 순간이 있습니다. 근데 일반 대학교 학점이나 일반적인 좀 더 쉬운 난이도의 수험 공부에서는 그 계단을 한 턱만 오르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 5급 공채 같은 경우에는 계단을 2계단 혹은 3계단을 올라야 되는데 저는 1계단을 올라간 거에서만 만족을 해가지고 거기서 안주해서 계속 2차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성적이 안 나왔고 물론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못 받은 성적은 아니지만 아슬아슬한 점수차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2차 공부를 하심에 있어서는 이러한 그 고시를 공부함에 있어서의 두세 가지 문턱을 두 개나 세 개나 문턱을 계속 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만약에 공부를 1순환, 뭐 예비순환, 1순환, 2순환, 3순환을 다 듣고 모의고사를 풀었을 때 성적이 괜찮게 나옵니다. 그리고 웬만한 기출 문제도 풀 수가 있고, 그리고 모의고사 성적도 상위권에 나옵니다. 하지만 그게 실제 시험에서의 좋은 성적으로 이어지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시험에서는 그 상위권 학생들도 많고 또한 장수생들도 많으며 그 과목을 전공하고 있는 수험생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학원 모의고사나 혹은 쉬운 기출문제, 전형적인 기출문제를 잘 푸는 것만으로는 2차 시험을 잘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전형적인 문제를 푸는 거에 만족하고 거기에 안주를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첫 번째 단계를 넘은 것이고 두 번째 단계를 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고민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공부한 생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1년차 때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공부를 하고 낙방을 하고 그 다음에는 신림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학교에 혼자 공부하는 거랑 신림에서 공부하는 거랑 학교 고시반에서 공부하는 것을 적절히 활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무엇이 더 어떤 공부 방식이 더 낫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독학한 사람 중에서도 지금 합격자 분포로 보면은 신림에서 공부한 사람도 많고 혼자 독학한 사람도 많고 학교 고시반에서 공부한 사람도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3, 4년차 합격생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세 가지를 적절히 활용하면서 공부했기 때문에 단순히 난 무조건 이것만을 하겠다 하기보다는 현재 개인 상황과 개인 컨디션과 개인 취향에 맞춰가지고 적절히 취사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